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자존감 수업. 네, 윤영근 원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154페이지 감정 조절을 위해 구별해야 할 것들. 자존감이 감정하고 정말 연관성이 많잖아요. 그런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감정 조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오를 수도 있고 정말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하고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 조절을 위한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책의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감정을 조절하는 행위는 자동차 운전과도 같다. 멋진 차를 가졌어도 운전을 못하거나 차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운전의 기본을 익혔다면 상세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발밑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가속이 붙는다는 것. 어떤 버튼을 누르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감정도 이와 닮았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그 감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감정들 간의 공통점은 뭐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한다. 네, 이렇게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감정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슬픔, 분노, 서운함, 외로움, 공허함, 고마움, 불쌍함, 창피함,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조금 더 나의 자존감을 안 좋은 감정들로 인해서 다운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유지시키고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분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일에 대한 해결 방안도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분류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편안하게 숙면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있게 되고 그런 날이 며칠이 연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소식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세분화,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사건, 생각, 감정, 신체 반응, 행동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사건, 아내가 임신했다. 그리고 생각,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내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아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감정은 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반응으로는 불면과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행동,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잠을 못 자고 숙면을 못하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을 했으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빠가 되는 거는 기쁘지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럼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은 내일 아침부터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검색해 보자.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검색해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신에게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행동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 몸이 반응하고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쉽다는 거죠. 정확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이렇게 조절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언제냐면 가족과 관련된 일. 가족과 관련된 일에는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일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신 경우. 술을 마시면 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이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러한 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더 우선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가 되잖아요.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도 힘들어요. 왜냐면 배가 고프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는 내는 이 화낼 경우가 아니고 이런 감정이 나올 경우가 아니라고 인지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경우,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접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을 때, 아니면 내가 접해봤던, 경험했던 상황을 똑같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 좀 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스스로 감정 조절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다. 감정을 100% 조절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절반만 조절해도 성공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지나치게 감정 조절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환멸에 빠지거나 자책감에 빠져 오히려 감정을 조절할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경우는 그냥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고 하는 것이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조절하려고 노력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내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동, 생각,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예제가 나와요.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느꼈던 감정이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로 오늘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그 일에 대해서 기분은 좋지 않죠. 지적을 받으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적어본다. 예를 들어서 억울함, 창피함, 그렇게 내 감정의 상태를 그때 있었던 그 시간에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 감정을 적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떠올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됐는지 적어본다.
예를 들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러다가 잘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적는 거예요. 이 사건을 떠올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신체 반응이 느껴지는지 적어본다. 그 당시에 내 신체적 반응,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런 창피함과 억울함이 있으니까 심장은 막 쿵쾅쿵쾅 두근거리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겠죠. 창피함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적어본다. 그래서 오늘 폭식을 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폭식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로 풀고 싶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속상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도, 안 좋은 감정도 털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절을 해야겠구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내 감정에,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실수를 하게 되거나 일이 틀어지게 만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일에 감정이 일어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좀 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분류하는 것도 나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러한 내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겠구나, 그러한 대책까지 세울 수 있게끔, 그래서 내 자신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